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kop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현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와 데릭 화이트의 링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 골든스테이트가 데릭 화이트를 품을 가능성, 그리고 데릭 화이트가 매물로 나와 있는 이유, 그리고 이 트레이드의 현실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루머는 뭐 루머로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 이 루머를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새로운 룰도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함께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일단 데릭 화이트와 링크가 나 있는데, 이거는 현지에서 뭐 몇몇 전문가들이 또 그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 일단 데릭 화이트 하면 보스턴 셀틱스에서 뭐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만큼이나 중요한 선수죠. 그런데 이 선수가 왜 트레이드 매물로 나올 수 있냐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자, 일단 보스턴 셀틱스는 뉴욕 닉스에게 2대4로 패하면서 2라운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까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잃었죠. 일단 제이슨 테이텀은 2526 시즌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보스턴 셀틱스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현재 보스턴의 사치세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 전에 보스턴 셀틱스의 구단주가 결국에는 팀의 우승을 위해서 화끈하게 질렀습니다. 그리고 구단주 그룹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목적과 또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색깔을 가지고 팀을 운영할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이 보스턴 셀틱스의 사치세가 천문학적이긴 해요. 연봉 총액이 240ml니까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했습니다. 퍼스트 에이프런만 초과해도 뭐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세컨 에이프런을 계속 초과한다? 이건 향후 좀 길게 봤을 때 팀의 운영을 상당히 좀 저해하는 그런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린 돈 낼 수 있어, 아예 몰라 질러, 2010년대 골든스테이트처럼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세컨 에이프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컨 에이프런이 죄악은 아니지만 계속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한다면 드래프트 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에 보스턴 입장에서는 어차피 테이텀도 다쳤고 우리 사치세 라인 좀 내리자, 세컨 에이프런 계속 초과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페이롤을 낮추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치세를 포함해서 총 500밀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가 셀러리 다이어트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드루 헐러데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처럼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몸값을 받거나, 그리고 뭐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적당한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 주요 물망에 올랐습니다만, 데릭 화이트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자, 데릭 화이트가 시즌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짜 짜증난다, 앞으로는 2024-25 시즌과 똑같이 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멤버들과 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팀의 변화를 데릭 화이트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이슨 테이텀이 부상으로 빠진 부분을 또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다시는 같은 팀으로 뛸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같은 멤버와 또 똑같은 그런 로테이션으로 뛸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짜증난다. 제이슨 테이텀의 부상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변화를 감지한 그런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야후 스포츠가 보도한 화이트의 골든스테이트 행, 저도 이 기사를 전문 해석해서 읽어봤습니다. 자, 일단 테이텀의 부상, 그리고 5억 달러에 달하는 페이롤 부담으로 인해서 보스턴의 핵심 자산을 내보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야후 스포츠에서는 파이어 세일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내다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테이텀이 돌아오고 나서 테이텀의 신체 상태, 그 다음에 그 2년 뒤에, 그러니까 다다음 시즌 보스턴의 실제적인 뭐 전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파이어 세일하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건 시기상조다. 다만 ESPN의 바비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안정적인 3옵션 필요하고 인사이드 자원의 필요성도 절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더 링거의 로건 머독이 이 양반이 이제 화이트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링크를 보도한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워리어스가 화이트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커리와 버틀러를 도울 수 있는 3옵션으로 화이트가 제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잭 로우 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뭐 로건 머독의 이야기대로 화이트는 수비, 그 다음에 외곽 슛, 오프볼 움직임, 경험, 또 이타적인 마인드, 바스켓볼 IQ, 모든 걸 겸비한
커리 옆에 둘 수 있는 이상적인 백코트 파트너입니다. 지미 버틀러도 슈팅 가드가 될 수 있지만 버틀러는 나이가 들면서 더 포워드스럽게 바뀌었다고 보고요. 커리의 이상적인 백코트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탐슨 이후 최고의 백코트 조합 가능성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브랜든 포젬스키, 모제스 무디 전부 다 플레이오프에서 높은 무대로 올라갈수록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 출신의 화이트라면, 국가대표 출신의 화이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스턴이 현실적인 선택, 그러니까 더 달리지 않고 전체적인 셀러리 디자인을 다이어트로 결정을 한다면 워리어스는 쿠민가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 또 셀러리 필러를 매물로 트레이드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현지의 보도입니다. 자, 데릭 화이트의 강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연 30밀에 불과해요. 해자 계약 그 자체인데 4년 126밀에 달하는 계약이 다음 시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28.1밀, 그리고 2627 시즌 30밀, 2728 시즌 32.6밀, 그리고 2829 시즌 때는 34.8밀인데 이게 플레이 옵션이에요. 그렇다면 3년이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셈이고 연평균 뭐 한 31밀, 32밀짜리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플레이 옵션 전까지만 놓고 보자면 연평균 30밀짜리 계약입니다. 요즘 이 셀러리 폭등 시대에 30밀짜리를 화이트 같은 선수로 연봉을 쓸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워리어스가 내줄 수 있는 매물은 말씀드렸듯이 쿠민가, 사인 앤 트레이드가 돼야겠죠. 그리고 셀러리 필러, 뭐 모제스 무디 같은 선수들, 그리고 드래프트 픽 26년 거부터 쓸 수 있습니다. 26, 28, 30, 32까지 있어요. 다만 1라운드 픽은 전부 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자체 픽입니다. 다른 팀의 픽이라면 골든스테이트가 윈나우를 하든 윈나우를 하지 않든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골든스테이트는 전부 다 자체 픽이에요. 그런데 2, 3년간 골든스테이트가 뭐 윈나우를 고수하지 않겠어요? 물론 커리가 2시즌만 뛰고 은퇴할 수 있지만 1년이라도 더 단년 계약을 맺고 뛴다면 당연히 골든스테이트의 기조는 뭐다? 윈나우겠죠. 윈나우를 가져가면 골든스테이트가 뭐 커리 에라에 27승 55패로 뭐 꼬라박겠습니까? 아니겠죠. 최소 뭐 38승에서 한 45승은 하겠죠. 그렇다면 픽의 가치는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예 뭐 커리가 1년 뒤에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28년, 30년, 32년 픽의 가치가 높을 수 있지만 윈나우로 가져간다면 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자체 픽은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다는 거죠. 꼬라박아야지 그 픽이 높아지는데 애매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좀 뒤에서 하기로 하고 2024-25 시즌 디포이 올해 수비수상 득표 순위를 살펴보면 에반 모블리가 위너였고요. 그 다음에 다이슨 데니얼스, 그리고 디그린이 무려 3위였습니다. 루돌트 4위, 아멘 탐슨 5위, 이비차 주바츠가 6위, 자렌 잭슨 주니어 7위. 잭슨 주니어는 디포이 경력이 있죠. 디그린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8위가 야니스, 9위가 포틀랜드의 투마니 카마라. 피닉스 팬들은 마음이 아프죠. 피닉스가 뽑았다가 포틀랜드에 내줬고, 10위가 뱀 아데바요, 11위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리고 바로 12위가 데릭 화이트입니다. 12위면 그냥 뭐 꼴찌바리 표 몇 개 받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포이 득표 순위에서 가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가드 수비수가 뭐 최근 NBA에서 계속 과소평가받고 있는데 데릭 화이트가 그 정도로 좋은 수비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자, 기존의 드레이먼드 그린, 지미 버틀러 전부 다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고 나이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골든스테이트 색깔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비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페이스도 늦추고 수비가 좋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릭 화이트가 들어간다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합이면 뭐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일단 행복 회로를 워리어스 팬들 입장에서 돌려본다면 포인트 가드 스테프 커리, 슈팅 가드 데릭 화이트, 스몰 포워드 지미 버틀러, 파워 포워드 드레이먼드 그린, 센터는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혹은 뭐 케빈 루니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이 드레이먼드 그린이 풀타임으로 센터 자리 5번 보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면 정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백코트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브랜든 포젬스키를 6맨으로 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데릭 화이트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커리와 함께 호흡을 맞춘 바가 있었죠. 커리를 뭐 도와서 또 좋은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고 엄청나게 비중이 보스턴 내에서만큼은 아니었지만 커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 또 커리 옆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는 미국 대표팀에서 이미 화이트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했던 2022년 당시에는 워리어스는 팀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있었는데 이 드레이먼드 그린은 수비 퍼스트 팀 4번, 세컨 팀 4번,
디포이 1회, 스틸 왕 1회, 수비하면 디그린, 디그린하면 수비였죠.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2022년 우승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지만 수비 세컨팀 5번, 스틸 왕 1회, 그리고 데리 화이트 수비 세컨팀 2회, 그 다음에 수상 경력에 비해서 수비를 정말 잘하는, 어떻게 본다면 수상 경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비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데리 화이트는 어떤 팀을 가더라도 그 팀에 플러스 5승에서 7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화이트가 지금 당장 샬럿이나 워싱턴 같은 그런 팀에 가더라도 그 팀의 성적, 그 다음에 수비 지표는 큰 폭으로 오를 거예요. 데리 화이트가 도움이 될 수 없는 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NBA 셀러리 룰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프랜차이즈 스타인 테이텀과 브라운은 팔지 않을 겁니다. 테이텀은 팔 수 없고, 그 다음에 제일런 브라운도 팔기 쉽지 않아요. 팔 수야 있겠습니다만 너무너무 덩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이텀 NFS, 브라운도 팔고 싶다고 하더라도 못 파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많은 드루 할러데이, 그 다음에 포르징기스, 혹은 얼마 전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합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 트레이드가 용이한 샘 하우저 정도가 트레이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가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는 테이텀, 브라운 바로 다음으로 보스턴이 팔 일이 없는 선수긴 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형 이때까지 이거 왜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현지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 딜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밑밥을 깐 이유는 데리 화이트는 드루 할러데이, 포르징기스, 샘 하우저, 그 다음에 보스턴이 카드를 만지작거릴 선수이기 때문에 화이트를 팔기에는 차례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화이트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 이미 할러데이와 포르징기스가 팔려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셀러리가 다이어트가 확 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스턴 셀틱스와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보스턴 셀틱스 이외의 다른 팀의 뭐 도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 보스턴 셀틱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컨 에이프런 초과했어요. 세컨 에이프런 초과했기 때문에 쿠민가를 골자로 한 사인 앤 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쿠민가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연장 계약 맺고, 그리고 데리 화이트와의 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3의 팀이 필요한데 제3의 팀도 언더캡,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프런 초과했거나 세컨 에이프런 초과한 팀이 아니라 셀러리 캡 이하의 연봉을 맞추고 있는 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더캡 팀은 브루클린과 디트로이트예요. 그러니까 브루클린과 디트로이트의 조공,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언더캡 팀들은 결국에는 픽을 받아오면서 약간의 콩고물을 좀 얻어먹고자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브루클린과 디트로이트 같은 언더캡 팀들에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뭐라도 줘야 됩니다. 그 뭐라도는 당연히 픽이겠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를 골자한 사인 앤 트레이드를 했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 셀러리가 15밀입니다. 네, 15밀.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와 15밀보다 더 비싼 금액의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잡히는 건 15밀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데리 화이트의 연봉과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니까 또 다른 셀러리 필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쿠민가만 내보내면 간단하죠. 쿠민가만 가라, 1라운드 픽 2-3장 줄게 가 하면 좋지만, 또 다른 셀러리 필러 그쪽에서 만약에 모제스 무디 줘, 무디 줘야 돼요. 아깝잖아요. 무디는 뭐 연평균 금액이 13밀인데 그런데 무디도 줘야 돼. 그 다음에 2라운드 픽도 줘야 돼. 1라운드 픽 2-3장 뜯겨야 돼. 가능성 높을까요? 네,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보스턴이 일단은 데리 화이트를 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두 번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만 깔끔하게 보내면서 딜을 하기도 어려운 판에, 아니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판에 1라운드 픽을 과연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도 3장 이상 줄까? 그런데 보스턴 입장에서는 에헤, 미켈 브리지스가 1라운드 픽 5장 받고 팔리는 시대에 어디 데리 화이트 2장? 3장? 까고 앉아있네. 서로 너무너무 그 생각의 간극 갭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로 요런 루머가 있다. 보스턴이 왜 셀러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보스턴에서는 왜 데리 화이트의 이름이 올랐는지,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쿠민가의 사인 앤 트레이드가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한 팀과는 쉽지 않겠구나, 요 정도의 그냥 정보만 가지고 가면 어떨까 합니다. 뭐 오프시즌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루머를 또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제가 또 공부할 것도 있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데릭 화이트 행 말도 안 되는 루머 이상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